디스크릿 트랜스폼을 다루게 되면서 결국 이제 디스크릿한 스펙트럼으로 가게 돼요. 지금까지는 스펙트럼 자체가 디스크릿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호 X 오브 T가 가운데 있는 신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신호를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취하면 저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맨 위의 그림처럼. 그랬을 때 이때 이 X 오브 T라는 것은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시간 영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신호가 여기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영역에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게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인데 그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시간 영역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T라는 시간 간격으로 또는 F of 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 그러니까 T라는 시간 간격 또는 F of S분의 1이라는 그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말하는 것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선은 이제 그 샘플링을 한다 이랬을 때 X 오브 T라는 신호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요. 일정 부분 잘라요. 자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트렁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렁케이션이 먼저 필요한 거죠. 트렁케이션 없이 샘플링을 할 수는 없어요. 트렁케이션 하고 나서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트렁케이션이 있고 시간 영역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는 이것처럼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면에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다룬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맨 처음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를 다뤘습니다.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라는 것이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어떤 것이 되냐면 피리어딕한 거기 때문에 디스크릿한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다룬 것이었고 두 번째 신호는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였어요. 그것이 바로 저거죠. 저것처럼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가 있다면 그것의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이것도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스크릿 피리어딕한 신호가 있으면 그것의 스펙트럼은 피리어딕한 것으로부터 디스크릿한 스펙트럼이 구해지고 또 디스크릿 타임에서 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을 얻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배운 것이 이제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신호예요. 그것을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를 얻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이거죠.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 X 오브 T가 있다면 그것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취하면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X 오브 오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에이피리어딕하고 이게 에이피리어딕하다라는 얘기는 여기 시간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 그런 얘기고 여기 주파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주기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주기 없잖아요. 에이피리어딕이에요. 이게 정당한 거죠. 이때 오메가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2파이의 F니까 주파수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에요. 어떤 주파수든지 그 주파수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주파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저 중앙에서부터 저쪽으로 간 거예요. x 오브 오메가. 여기 x 오브 t가 있고 x 오브 오메가가 있죠. 그때 이 오메가 쓰는 것도 유념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된 것을 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트렁케이션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샘플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트렁케이션을 하고 샘플링 했다는 얘기니까 트렁케이션을 요 어떤 어간에 트렁케이션을 해서 그렇게 되면 트렁케이션 하게 되면 그것을 샘플링 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원래는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 되어서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4번으로 가서 왜냐하면 샘플링을 하는 순간에 요게 이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샘플링이 된단 말이에요. 디스크리트하게. 그럼 요걸로 와서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 되는 요 시스템이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저기 쓴 것처럼 x 오브 오메가 이렇게 쓴다고요.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것처럼 오메가가 다르면 다른 주파수예요. 그러나 이것의 오메가는 여기서 오메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말하자면 뭘로 그게 됐냐 이랬을 때 2파이에 F라는 주파수가 있다면 요거를 FS로 샘플링을 한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이때 범위는요. 범위는 이 오메가라는 것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주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신호가 돼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여기 이쪽은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리어딕하잖아요. 스펙트럼을 얘기해요. 여기는 시간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이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데 스펙트럼이 원래는 이렇게 에이피리어딕한 거 소문자로 썼던 것이 피리어딕한 거 대문자로 쓴 이것으로 되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저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트렁케이션이라는 거 트렁케이션이 아직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샘플링을 했을 때 이렇게 샘플링을 한 것에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트렁케이션을 안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지금 보다시피 저런 스펙트럼이 지금 어때요? 피리어딕하게 됐잖아요. 왜 피리어딕하게 됐죠? 샘플링을 함으로 그래요. 샘플링을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 뭐냐면 이거였잖아요. CA. 그다음 뭐죠? DP. 카다 P. 그러니까 C는 A고 D는 P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C가 D로 되는 순간 A가 P가 된단 말이에요. A 피리어딕하던 스펙트럼 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이 돼요.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요렇게 스펙트럼도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피리어딕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스펙트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라 그러면 이게 되풀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뭔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엘리아싱이라고 그래요. 엘리아싱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죠. 잘라준다는 게 트렁케이션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아싱이 안 일어나도록 잘라주는데 물론 이제 트렁케이션도 필요하고 이러지만 그때 이제 잘라준다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것이 오늘 배우는 거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만 우선은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디스크리트한 후리에 트랜스폼까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서 컴퓨터를 저거 못 다루죠. 연속이니까 못 다뤄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컴퓨터죠. 이거요. 못 다루죠. 이거 못 다루니까 우린 이렇게 다루는 거라고요. 이렇게 샘플링해서 갖고 있을 때 그럼 결국은 스펙트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것도 못 다루잖아요. 그럼 이것도 뭘로 취급해야 되냐면 그걸 샘플링한 저걸로 취급해야 된다고요. 그때 이렇게 우린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시간 영역 샘플링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주파수 영역 샘플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샘플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샘플링이 있었잖아요. 컨티뉴어스 아닌 거니까 이거 못 다루니까 샘플링이 있어요. 그럼 D가 됐죠. D가 있는데 D가 있는 것을 다시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도 컨티뉴어스 하단 말이에요. 스펙트럼이. 그럼 이것도 샘플링 해야 되잖아요. 샘플링 해야 되면 이것이 D로 되면서 이게 D로 되면서 CA가 아니라 DA이기 때문에 CP가 된 거였었는데 다시 CP를 DP로 만들면서 DP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태는 DP-DP가 되는 거예요. DP-DP. 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 이제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컨티뉴어스 시간이나 연속 시간이나 연속 주파수는 우리가 다루는 디지털 컴퓨터로는 다루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다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변수도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파수 변수도 샘플링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걸로 집약이 되는 거야. 이걸로. 결국은 모든 신호는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 이것도 이렇게 갈 수 있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것만 샘플링하면 DP가 되니까 그냥 DP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것도 샘플링하고 요것도 샘플링하면 DP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요것만 샘플링하면 DP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DP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뭐가 걱정이냐면 요게 걱정이에요. 엘리아싱이 과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아싱이 일어날 수 있다. 요게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고 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입니다. 요게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고 이게 Discrete Time Fourier Series예요. 결국 Discrete Time Fourier Series인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모아가는 거지. 이것도 모아가면서 우리는 뭘로 통일할 거냐면 DFT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DFT하고 Discrete Time Fourier Series는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Discrete Fourier Transform. 그러니까 모양새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고 그냥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에요. 어느 게 더 샘플링을 많이 한 거예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시간만 샘플링한 것이지만 이거는 양쪽 다 샘플링한 거. 타임도 스펙트럼도 둘 다 샘플링한 거.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양새를 보면 어때요? 모양새를 보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잖아요. 다만 요것을 샘플링 했으니까 이산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릿 스펙트럼을 다루게 되는 그 배경에는 디지털 컴퓨터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 시간도 디스크릿해야 되고 스펙트럼도 디스크릿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가봅시다.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이거예요. 네 번째인 이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이때 이제 이쪽이 x 오브 t일 테고 이걸 x 오브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이게 디스크릿 a 피리어드이니까 x 오브 n이겠네요. x 오브 n하고 x 오브 오메가.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저기 써놓은 대로 결국은 x 오브 n이라는 샘플링을 한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푸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썼어요. 푸리에 트랜스폼 x 오브 n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x 오브 n 속에 2의 j 오메가 n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내적으로 구하는 거. 그래서 내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컨주게이트를 취해주고, 그죠? 컨주게이트를 취해주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노 트렁케이션이에요. 아직 트렁케이션을 안 했어요. 트렁케이션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란 얘기예요.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아까 그림에서 트렁케이션이 너무 성급하게 나와서 혹시 이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인데 이때 잘 알다시피 x 오브 오메가 플러스 2파이는 이거는 x 오브 오메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 이것에 비하여서 결국은 x 오브 n이라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다면 인버스 오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거였잖아요. 결국은 x 오브 n을 이렇게 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전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개를 할 때 직각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성분의 크기 가지고 그냥 전개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의 j 오메가 n이라는 것의 성분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x 오브 오메가만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공간 벡터에서는 우리는 3차원 공간 벡터니까 이게 3개뿐이 없었죠. AX, EX, EY, EZ 3개뿐이 없었다고. 그때마다 요거 n이 1이냐 2이냐 3이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오메가는 연속적인 거예요. 여기 연속적이잖아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 하는 것처럼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한대개예요. 그래서 무한대기이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해주면 되냐면 주기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만 해주면 되죠. 그죠? 모든 그 연속적인 주파수에 대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썸을 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2파이분의 d 오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여기에 이것하고 같은 개념이 뭐였었냐면 이런 거예요. X성분이 뭐냐라고 하면 2라는 벡터에다가 이렇게 내적한 거였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내적이라고요, 지금. XN이라는 전체 신호 속에 요게 얼마나 있느냐? XN이라는 전체 신호 속에 요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XN이라는 신호 속에 2의 J 오메가 N이 얼마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 와서는 뭐라고 써요? 여기 와서는 전체 신호라는 것은 AX에 2의 X 이만큼 갖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봤어요. 저기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썼네요. 어쨌든 현재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썼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쓴 요거는 우린 정규화 레디안 프리퀀시라고 한다.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오메가라는 것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다. 왜냐하면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이죠. 단위도 없습니다. 아까 소문자로 썼을 땐 단위 있어요. 이 소문자로 썼을 때는 2파이 f 이래서 이것의 단위는 레디안은 단위가 사실은 아니고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f를 이제 헬스라고 써서 레디안 퍼 헬스 이렇게 레디안 퍼 헬스가 아니라 레디안 헬스 레디안 헬스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레디안은 단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레디안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여긴 단위가 있는 거예요. 여긴 단위가 있는데 여기는 단위 없어요. 여기는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없는 게 보이죠. 요건 분명히 단위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위가 헬스고 이것도 단위가 헬스니까 헬스분의 헬스니까 그냥 뭐 정규하잖아요.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묻는 거니까 단위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디스크릿 후리에 트랜스폼은 뭐냐? 이게 디스크릿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거를 지금 고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 디스크릿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 DFT라는 것을 가져오는데 여기는 뭐가 이제 가미가 됐냐면 샘플링이 가미가 됐어요. 샘플링을 가미하는데 이 샘플링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 샘플링이라고 해요. 주파수 영역 샘플링.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시간 영역 샘플링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시간 영역 샘플링. 왜 이미 돼 있는 거죠? 이미 디스크릿 타임 신호가 됐으니까 샘플링 된 거잖아요. 컨티뉴어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요걸 가리켜서 오메가를 짧게 쪼개 가지고 오메가 K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X 오브 T가 있었는데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X에 뭐 5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시간마다 값을 갖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DFT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이것에서 집중하게 되면 요거를 그렇게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걸 뭐라고 썼냐면 X 오브 오메가 K라고 쓴 것을 다시 X 오브 K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K번째가 중요하니까. K번째. 여기도 그거잖아요. X 오브 T에서 N번째 이렇게 간 거잖아요. N번째 신호. 이것도 K번째 스펙트럼 이런 얘기. 요 스펙트럼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K번째 스펙트럼이에요. K번째 스펙트럼을 어떻게 하는, 요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드디어 트렁케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트렁케이션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트렁케이션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있던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잘라야 돼요.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잘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남긴 것은 이렇게 남겨졌죠. 거기도 n을 썼을 텐데 n 이퀄 0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요렇게 만든 것에서 이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x 오브 t라는 것이 이런 게 있었는데 트렁케이션 하기를 요만큼으로 이렇게 잘라버렸다고요. 이렇게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트렁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트렁케이션 한 것 중에 xn이라는 것을 n을 0에서부터 n-1까지만 가지고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n 샘플링을 했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n개예요. n개. 그래서 0에서부터 n-1이라면 n개 맞죠? 그렇게 n개만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건데
트렁케이션을 먼저 하는 겁니다. 트렁케이션을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신호가 있는 거라면 여기는 0에서부터 n-1개까지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때 x 오브 n을 이용하고 여기에 2에 결국 이제 어디를 손보는 거냐면 이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이라는 것은 결국 요걸 손보는 거잖아요. 요거를 오메가 k로 만드는 거잖아요. 오메가 k. 그럼 오메가 k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메가라는 것을 2파이 속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2파이를 n등분합니다. 여기도 n등분했잖아요. n등분한 것처럼 저기도 n등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n등분했을 때 n개라는 것이 시간 영역에서의 샘플링인데 주파수 영역의 샘플링도 n개가 돼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이쪽이 n개면 그쪽도 n개예요. 그래서 n등분한 거 중에 k번째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러면 k번째라고 하면 k를 가리켜서 0에서부터 n-1 이러면 확인이 됩니까? 뭐가 확인되죠? 0일 때는 얼마예요? 0일 때는 0. k n-1일 때는요? n이라고 합시다. n-1이라는 건 그 앞에 n까지도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개수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돼요. n을 넣으면 어떻게 돼? n을 넣으면 n하고 상쇄돼서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범위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취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파이까지 그 스펙트럼을 취급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주파수를 한 번만 다 취급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2에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의 k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오메가 k예요. 거기다가 n은 그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트렁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예, 트렁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트렁케이션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을 하지만 여기서처럼 0에서부터 n-1까지 썸을 한다.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게 있다. 주파수 영역 샘플링이 있다. 여기다 다시 씁시다. 여기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주파수 영역의 샘플링. 이렇게 된 거예요. 주파수 영역의 샘플링.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이것이라는 것은 x 오브 오메가를 구하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구하는 거냐면 x 오브 n으로부터 구하는 거였어요. x 오브 n으로부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2의 j 오메가 n이라는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컨주게이트를 취하고 그리고 이때는 트렁케이션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시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새로운 개념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거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렁케이션 한다. 두 번째는 주파수 샘플링을 한다. 주파수 샘플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디스크리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다. 오메가 K, K번째 오메가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K번째 주파수라는 의미다. 였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트렁케이션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이게 더 이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0에서부터 n-1까지로 트렁케이션이 되어야만 한다 였고요. 그때 x 오브 n은 그것만 쓰는 거고 요게 이제 달라졌죠. 뭐라고 달라졌냐 하면 똑같이 씁니다. 2에 마이너스 j(n)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걸 이제 이렇게 n 등분해서 k 번째니까 이게 n분의 2파이 k 이렇게 된 거 요것만 차이가 난다.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는 트렁케이션부터 하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단 말이에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 x 오브 오메가는 x 오브 t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수식을 외워봤자 논리가 뒷받침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x 오브 t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로 분석을 하는데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로 분석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건 뭐예요? 컨주게이션이라는 의미예요. 2에 j 오메가 t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모든 시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서 주파성분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이것의 페어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잖아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 x 오브 t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주파수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2의 j 오메가 t의 크기가 뭔지 아느냐? 뭐라고 구한 거예요? 그 성분이에요. 이게 결국은 요것의 성분, 그것의 성분이 이만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만큼 있다. 그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만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가 이때는 아무것도 그 제한이 된 게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썸을 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면 이것을 요 성분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X 플러스 AY 플러스 AZ 이걸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였죠. 이때는 AX 성분을 뭐라고 쓴다고요? 구했다고요? EX 이렇게 구했잖아요. 성분의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이것이 이거예요. EY예요. 이것은 EZ예요. 그럼 이거는 썸이잖아요. 왜냐하면 디스크리트하니까. 세 개뿐이 없으니까 썸에. 근데 이거는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을 해준 거예요. 인테그랄 해줘서 요것의 성분이 이만큼씩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하고 이제 뭐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것을 뭐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 요거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요것에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걸 구하는 것이니까 요거 아까 썼던 거 그대로입니다. x 오브 n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성분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뭐라고 쓸 것이냐 하면 2의 j 오메가 n이라는 요 말하자면 이제 그 유니팩터 또는 그 베이시스라고 말하는 그것의 성분이 얼마란 얘기냐면 요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 오브 오메가만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 오메가가 어떻게 됐어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였었죠? 요건 모든 주파수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d 오메가의 2파이.
요 2파이는 이거는 그냥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뭘 비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봅시다. 이거하고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연속 신호고 이건 이산 신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죠. 뭐요? 이때는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이지만 여기는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 샘플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라고요. 이 시간 샘플링이요. 그러면 그럴 때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보다시피 트렁케이션이 있어요. 트렁케이션 보입니까? 트렁케이션 보여요?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잖아요. 트렁케이션 해야만 된다니까요. 트렁케이션.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트렁케이션을 하면서 여기 A가 빠졌네. 트렁케이션을 하면서 두 번째 시간 영역 샘플링이 있는 거예요. 시간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링이 두 번 있어요. 샘플링이 두 번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변수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서 변수가 두 개잖아요. t라는 변수가 있고 오메가라는 변수가 있어요. 2파이 f면 f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샘플링을 해서 n이라는 그 개수, 몇 번째 개수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것도 k번째 개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도 샘플링이 있고 여기도 샘플링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샘플링이 있는데 두 개가 뭐냐면 시간 샘플링이 있고 주파수 샘플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 샘플링부터 다시 봅시다. 주파수 샘플링 하면서는 어디에서의 트렁케이션이에요? 이건 시간에서의 트렁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시간 샘플링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에서의 트렁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주파수에서의 트렁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주파수에서의 트렁케이션이 있다. 그 트렁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주파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로만 제한을 해야 된다. 그 이상 넘어가면 결국 뭐예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실패하면 엘리아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왜곡이에요.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이걸 등한히하면 엘리아싱이 생겨요. 그래서 트렁케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트렁케이션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리켜서 밴드 리미티드 이렇게 말을 해요. 밴드가 리밋돼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밴드가 리밋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 할 때는 주파수 즉 밴드 리밋을 시켜야 되는데 밴드 리미티드 시키는 트렁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걸 우리는 더 잘 이해를 해요. 더예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것처럼 시간에 제한이 안 되어 있는 어떤 신호가 있어요.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취하면 저런 게 될 거예요. 저런 게 됐다는 건 모든 주파수가 다 있다 그런 얘기고 모든 시간에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용에서 샘플링을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저 트렁케이션은 시간 영역의 트렁케이션이 아직은 아니에요. 주파수의 트렁케이션이에요. 그렇게 밴드 리미티드 된 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취하면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주파수형 샘플링인데 그럴 때도 트렁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때는 타임 리미테이션을 구하는 거다. 타임 리미티드를 구하는 거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저걸 구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비교를 하기를 이게 얼마만큼 다르냐. 그래서 DFT라는 개념으로 왔는데 DFT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요식입니다. 요식일 때 이것이 이때 시간 영역을 n개의 신호로 지금 샘플링을 한 거예요. 시간 샘플링이에요. 그런데
요거조차도 결국은 n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써주는 게 k라는 것은 0, 1, n-1까지다. 그러면 요 내용 속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첫 번째, x의 n 플러스 n은 xn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n이란 주기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찬가지로 x k 플러스 n은 역시 xk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주기를 갖게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뭘 닮아가냐면 세 번째 거인 디스크릿 피리어딕 이런 형태로 지금 왔기 때문에 둘 다 디스크릿하면서 피리어딕한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의 신호를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DFT라는 것은 x of k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x of n, 타임 리미티드 된 x of n이에요. 이것을 2에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항상 책에 있는 대로 쓰지 마세요. 책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막 섞어서 쓰는데 우리는 항상 2파이를 n등분한 것의 k번째 이런 뜻이에요.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변수 n 요것을 서메이션 하기를 n을 0에서부터 n-1까지 한 것을 DFT라고 하면서 DFT는 0, 1 그리고 n-1까지가 있다. 그럼 이것의 역도 필요하잖아요. 그 인버스 디스크릿 푸리에 트랜스폼은 x of n인데 x of n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에 n분의 1이 들어가요. 여기에 n분의 1이 들어가고 여기도 썸이에요. 썸 k equal 0에서부터 n-1까지 x of k에 2의 j n분의 2파이 k n 이때 n도 역시 0, 1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x of n이 있다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니까 summation x of ck를 썼군요. ck에 2의 j k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게 파이 f 오버 fs 이거였을 거예요. 정확히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다른데. 그때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여기도 k 이퀄 제로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됐을직한데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n분의 1이. n분의 1이 없는 게 사실은 그 정당한 표현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요거 성분을 요만한 크기를 갖고 있다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거 성분을 요만한 크기를 갖고 있다인데 여기 n분의 1이 있다고요. 그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요것만 염두에 두면. 그래서 그 n분의 1이 오히려 요쪽에 있고 요쪽에는 없어진 거죠, 사실. 요쪽에 있어야 되는데 요쪽이 없어졌고 요쪽에 와서 나타난 것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제 설명을 더 이어가도록 합시다. 주파수 영역 샘플링 뭐가 전제된다고요? 타임 영역에서의 트렁케이션 그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규화 주파수 오메가를 n등분하는 거예요. 결국은 n등분이 돼요. 그래서 k번째 주파수 성분을 x 오브 k라고 쓰는데 그건 요걸 말하는 것이요. 그거는 2파이를 n등분한 것 중에 k번째 스펙트럼이다. 주파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식을 통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된 것이 왜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느냐? 그러면 이것처럼 여기를 이제 요 중에서 n분의 1을 떼어놓고 요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데 여기 n이라고 되는 걸 m으로 바꿨어요. m 다른 건 못 바꾼 게 없어요. m이라고 바꿨으면
x 오브 k를 여기서 정의한 거대로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들어가겠죠. 요거 들어가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n에 대해서 썸을 먼저 하고 k에 대해서 나중에 썸을 하는데 이건 거꾸로 했어요. k에 대해서 먼저 썸을 하고 n에 대해서 나중에 썸을 해요. 그럼 k로 다 묶으면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묶이고 여기 n은 요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요거는요. 요거는 잘 보면 요 n-n이 0일 때 2파일 때 그러면 아니죠. 0일 때 n일 때 n이 이게 2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n일 때 그러면 요거하고 상쇄되니까 2파이의 정수배가 되죠. 2의 j 2파이가 얼마입니까? 2의 j 0이나 똑같죠? 이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2의 j 0이나 2의 j 2파이나 2의 j 4파이는 다 몽땅 다 뭐요? 1이요. 이거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상에서 위상이 0일 때 또는 위상이 2파일 때 위상이 4파일 때 위상이 6파일 때 다 여기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그게 0일 다시 m이 n일 때는 왜냐하면 여기서 n이 0에서부터 n-1까지 가니까 n이 m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n이 m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즉 요것일 때만 이게 0 위상이 0이 되니까 1이에요. 1을 0에서부터 n-1까지 더하면 몇 개예요? n개잖아요. 그래서 n이 나왔어요. 자,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일 때 지금 요걸 보는 겁니다. 서메이션 k가 0에서부터 n-1까지 2의 j n분의 2파이 k의 m-n이라는 요식을 보고 있는데 m이 n이면 이건 쉽게 해결됐죠. m이 n이면 요게 0이니까 서메이션 2의 j 0이에요. k가 뭐든지 간에 k가 0일 때도 0, 1일 때도 0, n-1일 때도 0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몇 개예요? n개니까 n이 나온단 말이에요. n이. 근데 만약에 m이 n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게 등비수열이라고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요것은 1-2의 j n분의 2파이 m-n 이걸 여기다 써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요거니까 이것인데 m-n인데 그럼 여기 m이 n이 아니니까 이게 1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게 1이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못 쓰죠. 아닌데 그런 다음에 1 초항이 k가 0일 때는 1이에요. 그러니까 초항이고 1 공비가 2의 j n분의 2파이에 m-n이 있는데 이것에 몇 개예요? n개죠, n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1-r분의 1a의 1-r의 n승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초항이 1이고 공비를 썼고 공비의 n승인데 지금 n승이 요거란 말이에요. n승이요. 그러면 n승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캔슬 되지요. 요거 캔슬 되면 이게 얼마예요? 2파이의 정수배니까 이거 자체가 1이에요. 1-1이니까 얼마예요? 0. 그러니까 이건 0이라고. 그럼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0일 이거 다 더하는 건데 0이니까 꼭 무슨 얘기냐면 n은 m이다 이런 얘기예요. n은 m. 그거 하나만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썸이 두 개 있는데 요 썸에서 m만 살아남은 거예요. m만. 나머지는 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이라는 것은 요 앞에 거 중에서 m만 살아남고 m만 살아남았을 때 값이 n이다 라는 것이 됐으니까 x의 m은 저거 곧 xn은 이거다 라고 증명이 돼요.